정보보호협정 약정,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근본적으로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정보 수집 역량을 늘려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북 핵 방어를 능력을 강화한다. 또 한 가지는 그 대신 여기 조금 날짜, 서명 날짜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법적 구속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 요걸 포함해서 앞으로도 과연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국회를 이렇게 늦게 보고한다거나 이런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앞으로 좀 잘, 신중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외교의 진폭 문제.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은 내가 보기에는 중국하고도 사전에 좀 물밑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내용도 언급했지만 중국과의 정보 공유, 협정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중국에다가도 우리가 2012년에 정보보호협정을 할 의사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정 체결을 반려를 앞두고 중국 측에도 설명을 했고 이 협정 의문이 완전히 공개됩니다. 완전히 공개돼서 중국의 어느 나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주변국들에 협조할 수 있도록 좀 어떤 폭넓은 외교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실 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병영문화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12월 중순에 국방부하고 같이 군 인권과 병영문화에 관련돼 가지고 선진국 갔다 온 거 보고 받으셨죠? 예. 예.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배웠는데 그러나 국방부에서도 같이 갔기 때문에 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의 출장 결과 보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 이제 갔다 온 귀국 결과 보고서를 제가 이제 있는데 국방부하고 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딴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같이 봤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 와서 열람해도 좋다. 그죠? 예. 여기서 한 가지만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나는 출판하기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것이 시시콜콜 국방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그래가지고 국방부나 이런 사람이 힘을 빼고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흐리게 하는 이런 부정적 기능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갔다 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갔다 와서는 거의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은 꼭 필요한 제도로구나. 근본적인 첫째 이유는 우리는 요번에 이제 국방부에서 만든 안을 여기 병영 공고안을 보니까 이제 범위를 인권 분야로 딱 제한했어요. 그죠? 네. 근데 그쪽에 독일에서는 최초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일 군대가 1945년에 해체됐죠.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없어졌어요, 군대가. 그다음 이제 7년 후에 52년도에 재창설이 됩니다. 그때 가장 신경을 썼던 거는 옴부즈만의 첫 번째 제도는 또 히틀러와 같은 이런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군인들한테 야 충성해. 충성하고 나가가지고 시키는 데 다음은 바로 2차 대전 같은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최초로 출발이 돼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민주화된 군대를 계속 오니까 이제는 그런 나치화 문제는 요즘은 전혀 옴부즈만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그죠? 민주화된 군대에서 나치가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정신은 기본법으로 해서 녹아 있습니다. 독일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군 인권, 내지는, 근데 여기는 인권 분야로 제한하는데 내가 가서 본 분야에서는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한정했지 않느냐. 인권 차별, 두 번째는 남녀 차별, 세 번째 계급 차별. 그 차별화 문제도 훨씬 영역이 넓은데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남녀평등 성희롱등부에서 남녀평등 문제가 많이 계속 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계급 간에 이런 그 차별 문제가 앞으로 우리 군대가 발전할수록 계속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휘 통솔의 문제. 독일에서는 내적 지휘라고 그래요. 이것의 적정성 문제. 그 다음에 여기 군인 및 군인 가족의 후생 복지 문제에 대해서 요거는 군인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야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이런 보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인상적인 거는 어디다 갖다 놓느냐. 우리는 총리 직속으로 갖다 놓는 거로. 독일 의회는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나를 적견했던 국방위원장, 독일 연방국회에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다음 주에 내가 위원장 놔두고 옴부즈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느낀 거는 옴부즈만이라는 게 진짜 어떤 사람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의회에 놔둬야 되느냐. 정부에서 아무리 해서 공고안 내봐야 의회에서 노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공고안이 정부에 내기 전에 여야가 잘못하면 의견을 달리하는 분야는 해야 쟁점, 저기 어떤, 정쟁만 유발시키지 해결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회에 놔둬야 되겠다 하는데 난 전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객관적인, 그래서는 이건 의회에 갖다 놔야 되겠다 하는 걸 아주, 느끼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좀 더 그 범위, 폭, 그 다음에 설치 위치, 그분의 자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깊은 연구를 통해서 4월 달에 할 때에는 안을 확정시켜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군의 근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 근간, 그러니까 그 옴부즈만이라는 사람을 그걸 흐트리지 않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옴부즈만을 놓으면 돼요. 예, 그렇게 검토해 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군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문제연합의 이윤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